오, 전화 많이 주시네요. 예, 전화 상담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02786-1021-1023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먼저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식 네. 오네어입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말씀 주세요. 예,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37,200원. 예, 37,200원에 이게 무거워서 갈 듯이 하면서 안 가고 그러네요. 갈 것 같은데 잘 안 가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자꾸 무거운데 위쪽으로 좀 무겁게 올라가면 모를까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가가 35,000원대 놓여 있는데 시청자님 혹시 생각하셨던 목표가 있으셨어요? 4만 원까지 4만 원 생각하고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을까? 요거 한번 점검 네, 들어갈 네. 텐데요. 일단 저희 네. 지금 주식 오네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네. 이 매수가 시청자 비중 어느 정도? 30%예요. 30%.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토대로 해서요. 네.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 투자 의견 먼저 챙겨보고 전략 챙겨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두 분 외쳐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떤 의견 주십니까? 하나, 둘, 셋. 매도. 보유, 매도 각각의 의견 나와 있는데요. 아, 어떻게 할까요? 보유 의견 들을게요. 보유 의견 변원규 전문가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이 혹시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뭐 실적도 이제 뭐 흑자로 이래 전환하고 이래가지고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예, 예. 한번 좀 예, 예. 보기는 예, 예. 보다가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한번 가려고 이걸 한 사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실적도 좋고 안정적으로 예. 가시려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 국책 전투기나 뭐 이런 전략형 헬기 이런 부분들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은 계속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민수 구조물에 대한 납품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에 지금 기체 부품들을 지금 납품하면서 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나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주식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가 변동폭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난 10월에 급락한 이후에 지금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원하시는 가격이 약 4만 원대까지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네. 이 한국항공우주가 4만 원대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을 받는 상황이면 좀 괜찮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적이고 뭐 성장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능가할 뭐 특별한 수주나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7,200원에 30%신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 크게 나쁜 건 없기 때문에 이 장기 240일 장기 이평선 부근인 약 37,800원 정도 이런 수준까지는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딱 제가 이제 좀 위험하다고 봤던 가격대까지 딱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일목상 이 기준선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 가격이 35,600원 수준이거든요. 예, 예. 예, 요 가격대를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 뭐 좀 반등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좀 반등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상 요 가격을 좀 35,600원을 하회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보유하셔가지고 4만 원까지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약 37,800원 수준까지 해서 좀 거의 매수 가격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셔서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애경산업을 이경산업. 네.
예, 5만 500원 주고 샀는데 5,500원. 그러고 나서 계속 내려간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럼 들어가고 나서 계속 밀리는 거다, 그렇죠? 네. 이 애경산업이 사실 뭐 6월에 뭐 코스피 200 뭐 정기 편입 뭐 이런 이슈도 뭐 있기도 했었고 나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왜 밀리고 있는 것일까?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시청자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10%. 10%. 오케이, 알겠습니다. 애경산업 10% 비중으로 이 가격대에 계속 끌고 가도 될 것인가? 한번 두 분의 의견 챙겨보도록 할게요. 두 분 외쳐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둘, 셋. 보유. 다행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강호진 전문가님 의견 좀 드릴게요.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애경산업을 매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저기 그 네. 전문가님께서 네. 이제 그 이것이 안전한 회사니까 이걸 사라고 내가 이니스를 봐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니스를 그걸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걸 꺼내가지고 샀더니 이니스 자꾸 올라가고 이건 자꾸 내려가고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지금. 네, 꼭 이렇게 이제 또 떨어지는 종목만 매수하는 경우가 또 있으신데, 그러니까 사실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드리면, 일단은 이 매출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홈쇼핑이나 뭐 면세점 관련해서 매출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6호의 복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화장품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견밀 이펙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예. 네, 이 애경산업의 주력 매출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실적 증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일 제품으로 매출을 좀 이끌어 오다 보니까 이 매출 비중이 이렇게 분산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악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이 가습기와 관련된 이 살균제와 관련된 게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직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지금 지금 소환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너 리스크도 역시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원의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좀 비중이 적으셔서 제가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렸고, 아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아직은 뭐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늘 거래량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또한 이 저항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으로 형성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갭이 발생을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세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그 당일 날도 사실 고가를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음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좀 가지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7,500원 정도 이 기간 조정을 겪었었던 그 가격대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위닉스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너무 아쉬운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지금 내 포트에 담아 있는 건 애경산업이니까 요거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 좀 드려봤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통해서 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종목 볼까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9324 끝자리 쓰시는 이분의 제주항공 볼게요. 너무 빠져서 고민이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41,000원에 20% 비중 담아두고 계십니다. 오늘 낙폭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요. 좀 걱정이 됩니다. 강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던 이유는 유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류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또 웃긴 것은 1분기에는 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아시아권, 일본이나 중국, 뭐 동남아 계열로 좀 항공기를 많이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이 유커가 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추가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이 보잉과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제주항공에서는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식도 함께 이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일단 좀 안타까운 점은 지난 고점 부근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4만 원 부근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저항을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4만 원대 상단으로 완전히 안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도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꼭 메모해 두시고 새겨두시고 잘 빠져나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후성 한번 볼게요. 끝자리 5158번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 후성 지금 후다닥 찾아보니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원 비중 많으세요. 70%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가격이 8,000원대 거의 중반 조금 못 돼요. 오늘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원규 전문가님 살펴주세요. 네, 후성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정용 냉면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뭐 2차 전지용 전해질 소재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로 많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500원대신데 지금 그 가격보단 상당히 많이 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지금 너무 크신 상황이라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전에 그 최근 고점을 좀 벗겨내는,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거래량까지 좀 급증을 해주면서 좀 의미 있는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봤을 때 1,500원을 돌파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인 241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9,500원 이 정도 부분에서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1,500원 이상 1,500원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 장기 이평선 부분인 9,500원 부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추세를 보면서 이 후성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성 이렇게 좀 챙겨드립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문자, 이상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상톡 열어볼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오늘 강호진 전문가님 지난주보다 더 핸섬하세요? 라고 예, 핑크퐁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온인지 앵커를 찾는 분도 계세요. 웃었다고 잘리다니 아니에요. 지금 하루 휴가 준 거고요. 제가 지금 땜빵 중인걸요. 열이라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에요. 내일부터 복귀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톡으로도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저희 챙겨보니까요. 이제 다시 전화입니다. 어떤 분께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정보 말씀 주세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네. 손실인가요? 네, 15만 5천 원에 30%. 15만 5천 원에 30%입니다. 15만 5천 원에 30% 비중. 네.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네. 그렇죠. 많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왜 중간에 뭐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잠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계속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다각도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언젠가는 정말 잘 나갈 것 같은데 그 언젠가가 빨리 안 돌아오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분 카카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매도. 매도해야 될까요? 강호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셔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 매도보다는 사실 좀 보유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거의 최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사실상 매도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카카오에 대한 이슈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실적이 증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규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 수수료 수익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또 사업을 진행을 하는 만큼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런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런 추가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택시, 카풀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 택시와 이 카카오가 좀 협약을 해서 웨이고 블루라는 그런 또 신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택시에서 어디로 가주세요 이러면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웨이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미리 좀 설정을 해서 추가 비용을 내고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이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사실 최소 6개월 그 이상 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기다려 주시고 대신 비중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완전히 과도한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저점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림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추가 매수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평선이 좀 수렴을 하면서 조금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하향 추세를 멈추고 이제 올라오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각 수렴 패턴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향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전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의견은 매도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파세요 이거는 아닌데요. 시청자님도 분명히 카카오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강 전문가님의 전략과 좀 믹스를 잘 시켜서 좀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 네.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또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H 에너지화학 1,700원에 10%입니다. 1,700원에 10%. 아유, 우리 시청자님도 오래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네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사셨을까요? TV 보다가 추천? 종목을 소개를 하길래 예. 샀습니다. 이 종목 좋다더라라는 의견에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지금 1,085원대까지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후 대책 저희 쪽에서 한번 책임지고 마련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두 분의 의견 챙겨 듣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보유. 예, 좋습니다. 변은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게 매수가가 1,700원이신데 이게 네. 작년에 사셨죠? 작년 한 5월쯤 이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다행히 근데 그 매수하신 비중이 10%밖에 안 되셔가지고
좀 일단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아, 예.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차트만 딱 봐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 4월 말 5월 해가지고 그 남북 관련해서 이 종목이 그 자원개발 쪽 이슈로 해서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이후에 지금 뭐 뚜렷한 지금 움직임 없이 지금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티 그룹의 이제 계열사로서 이제 합성 수지 및 그 화장품 원료를 좀 제조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뚜렷한 모멘텀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이 다른 뭐 중미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정상회담의 좀 이슈로 좀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일단은 비중도 적고 매수가는 또 너무 높으셔가지고 여기서 솔직히 뭐 여기서 그 손절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네. 예,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 네. 예, 여기서는 일단은 좀 지금까지도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리셨으니까 예, 좀 더 그냥 보유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만약에 좀 너무 좀 오래 기다리신다 싶으면 이 1,700원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상 좀 엄청난 기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 있는 1,250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그 정도 부분에서 일단 뭐 그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일단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이렇게 반등 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네. 시청자님 아, 네. 꼭이요.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 이렇게 또 살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SK텔레콤 볼까요? 많은 분들 혹시 이거 궁금해하실까요? 끝자리 7146번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SK텔레콤은 진짜 매수 가격이 24만 7천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사실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살짝 플러스 나 있긴 해요. 네, 사실 통신주들이 작년에 연말쯤이었던 거예요. 뭐 5G 관련 뭐 수혜하면서 엄청나게 뛰어올랐던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전망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SK텔레콤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추세를 보게 되더라도 고점을 찍은 뒤에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를 하자. 게다가 이 5G 관련해서 상용화가 조금은 미뤄졌기 때문에 그 역시도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24만 7천 원으로 저점을 잘 공략을 했는데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접근한 건지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이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만약에 반대로 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정리를 해두셨다가 충분한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이 5G 관련된 요금이 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상용화가 바로 가능하고 이 5G에 대한 요금을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삼성전자에서도 내달 갤럭시 S10과 관련해서 5G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통신이 제너레이션을 바꿔갈수록 올려갈수록 이 주가가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로 오르는 그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G에서 5G로 완전히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이 주가 자체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이상톡에서 이상톡 안녕하세요라고 하신 분 9321번 끝자리 쓰시는 분 문자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요. 필룩스 12,950원에 비중 50% 담아가고 계시다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필룩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변원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지금 필룩스 오늘 좀 최근
계속 빠졌네요. 이번 주에 좀 계속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인데 뭐 기본적으로 필수 같은 회사들은 좀 회사는 괜찮습니다. 영업 실적, 영업이익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약간 좀 수급적으로 안 좋은 측면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하락할 때 그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행인 부분은 그 기관 쪽, 특히 금투 쪽에서 좀 지속적으로 소량이지만 물량을 좀 소화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지금 12,900원에 이제 50%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일단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50%시면 거의 절반을 다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비중은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뭐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 뭐 좀 길게 가져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중을 반등 시마다 조금 줄여서 약 뭐 30% 정도까지는 정도만 보유하고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필룩스도 도와드립니다. 이제는 이상톡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자, 이상톡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어부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셀루메드 접수가 되어 있고요. BHI 있고요. 삼성전기도 있고요. 어떤 종목을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그중에 셀루메드 이 종목 한번 가볼게요.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담아가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오늘 4% 넘게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손실권 놓여 있고요. 변원규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셀루메드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종목들이 뚜렷한 테마를 형성하고 움직이다기보다는 좀 개별주적인 움직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13,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좀 오래전에 그 작년 10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좀 뽑아주고 이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기존의 거래 지금 잘 보시면 전일 거래량이 지금 최근 들어 가장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도 거래량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늘리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은 지금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터치하면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3,500원 이 가격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그 투자하신 자금이 뭐 중장기 자금이시면 조금 더 보유하고 가셔도 13,5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만약 단기 자금이실 경우에는 이 12,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좀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이 지금 뚜렷하게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뭐 계속 상승한다 이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짧게 매매하시는 게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좀 강하게 튀어 올라줘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비중 줄여가는 방향이 맞겠다라는 초점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셀루메드 챙겨드렸고요. 이번에도 이상톡에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에어부산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에어부산 5,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부근에 언제 상장 초입에 들어가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 전문가님, 이거 계속 가져가면 올라올까요? 사실상 지금 공모가가 3,6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부산은 아직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단 상장 첫날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나 사실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저가 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또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에어부산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신규 상장이 되면서 공모가 이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단으로 봤을 때는 약 4,200원 수준, 4,250원 수준으로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모가 부근까지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신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로는 뭐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챙겨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려봐야 되는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